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전국에 계신 동역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우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부족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을 주신 선생님들 역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좋아해 주신 것은 저 역시 교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거기에 맞춘 컨텐츠를 제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안부를 안 여쭐 수가 없는데요. 이번 주 많이 힘드셨죠? 사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이번 주는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몸담고 있는 서울36 고등학교에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정말 큰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벌써 주말인데요. 사실 온라인 개학으로 과부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좀 푹 쉬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한숨 돌릴 시간도 없이 또 다음 주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선생님들의 고충을 제가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제 나름대로 선생님들께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교육계도 덮치면서 이에 대응해서 우리는 온라인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은 아마 개별 학교에도 그 진행 사항을 점검하러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서버가 감당이 되는지 혹은 선생님들은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걸 살펴보시기 위해서일 것 같아요. 물론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는 정말 당연한 건데 사실 방침만 휙 던져주고 알아서 잘하고 있는지 사찰하러 오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으로 우리 컨텐츠를 제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상시 출근하는 지원단을 파견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도 사실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 처음으로 시도하고 그걸 또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기에 맞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잖아요. 저는 오늘 촬영 장비에 대한 이야기도 다룰 텐데 사실 이런 수업 방식에는 이런 장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오늘 올려놓은 제목을 잘 보시면 거기에 하나의 단서가 더 들어가져 있습니다. 바로 견적이라는 단어인데요. 비용이나 예산으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 스스로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면서도요,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교사 중에 한 명으로서 좀 서운한 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현실은 우리에게 수업 영상을 제작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반문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들 모두에게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 컨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 도구나 편집 프로그램을 선생님 손에 충분히 쥐어주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수업 제작을 위한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계신가요? 교사별로 촬영 장비나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 받으셨나요? 모두에게 만들려고 했는데 모두에게 지원되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보다 나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추가 비용과 부담은 오로지 우리 교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에 견적을 넣은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야, 무료 프로그램 많잖아. 그냥 그거 써. 야, 그리고 교사 월급 받잖아. 월급 받은 만큼 일해야지. 익숙해질 때까지 알아서 노력하고 배워. 물론 맞는 말인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노력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장비를 안 쥐어주고 수업 제작을 하라는 거는 총없이 전쟁터 가라는 말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현대전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대전에서 칼과 창을 잘 쓰는 병사가 좋은 병사일까요? 아니면 현실에 맞는 좋은 병기인 총을 잘 활용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일까요? 예를 들면 지금 교육부나 학부모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저희가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그치는 영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영상을 만들기를 기대하신다면 그 과정에 숙달될 수 있도록
장비 정도는 갖추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뭐 우리 학생들 말로 왜 이렇게 진지빠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상황을 생각하면 결코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영상 만들기를 시작한다고 거기에 급급해서 생각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만든 영상으로 학생들의 평가에 노출되게 됩니다. 뭐 교직원 평가도 아닌데 우리가 제작한 영상으로 우리 교사의 모든 실력을 도매금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저는 학생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사람 마음이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만 해도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고서는 그 영상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실하게 몰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평가는 쉽게 합니다. 우리가 찍은 영상을 보고 저게 뭐냐고, 저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걱정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온라인 세상이라는 모루 위에 올라가서 댓글이라는 망치질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이 담금질이 되어 우리가 더 단단해질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깨져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는 이야기겠죠.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요약하자면 뭐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추가 비용을 들여서 자기 몸을 보존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듯이, 우리 교사도 좀 더 제대로 된 온라인 수업 영상 제작을 위해서 스스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씁쓸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수업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 것도 우리 현실이고, 뭐 돈이 중요한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것도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수업 영상 제작에 자신의 돈을 좀 더 투자할 의사가 있으신 선생님들에게 그 합리적 소비를 도와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듭니다. 바로 온라인 수업 강의 스타일의 종류와 그에 따른 촬영 장비 견적 및 세팅법을 말이죠. 갑자기 제가 무슨 홈쇼핑 판매자처럼 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선생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영상을 봤는데 내가 했으면 하는 강의 스타일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영상을 처음에 찍으려고 생각했던 것은 저에게 어떤 장비를 쓰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하지만 저도 제가 찍어본 한도 내에서만 알기 때문에 다른 영상 전문가들이나 뭐 판매 전문가들 분들에 비하면은 솔직히 기기에 대해서 다 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뭐 제가 써본 결과만을 기준으로 견적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견적을 정말 다양하게 뽑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추구하는 수업 스타일에 맞는 그러한 촬영 장비를 갖추는 비용이 생각보다 비쌀 경우에는 첫째, 뭐 무리를 해서라도 산다. 둘째, 예산에 맞춰서 수업 스타일을 변경한다.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도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려는 이유는 제가 8개월 동안 촬영하면서 다양한 수업 스타일로 촬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수업 방식에 따라 필요한 촬영기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알려드리면서 활용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제작해본 수업 스타일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컴퓨터 화면 녹화식 강의. 두 번째, 교실에서의 강의. 세 번째, 집에서 하는 스튜디오식 강의입니다. 앞으로 각 강의별로 예산 위주의 세팅과 성능 위주의 세팅으로 총 한 6개 정도의 견적을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견적만이 아닌 각 수업 스타일의 장단점과 스타일별 영상 제작 방식도 함께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자신에게 맞는 수업 방식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께도 이 영상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제일 중요하시다면 예산을 기준으로 자신의 수업 방식을 거기에 맞춰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의 제목을 자본주의식으로 한번 뽑아보자면 견적별 촬영 가능한 수업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네요. 이쯤 되면 의아하실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밑에 타임바를 보시면 벌써 이 영상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거 끝날 때가 다 되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뭐 견적 하나 내기도 힘들겠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송구한 말씀을 담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선생님들을 낚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좀 더 자세히 상세히 알려드리고 활용법까지 가르쳐드려야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영상부터 다룰 것입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들도 아마 영상을 만들어 보셨거나 앞으로 만드실 걱정을 해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영상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 학생들을 위한 강의 영상 제작하고 있고 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따라서 선생님들께 해드릴 얘기는 많은데 그 모든 얘기를 한 영상에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을 나누어 가지고 올릴 예정이니까 좀 선생님들의 양해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도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수업 스타일별 장단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어떤 수업이 나에게 맞을지 감이 오실 것이고요. 차후 제가 업데이트하는 견적 영상을 함께 보신다면 나는 이 영상 방식대로 찍어보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정하실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컴퓨터 화면 녹화식 강의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 녹화식 강의는 예산이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일단 OBS 등 무료 프로그램으로 저작권 걱정 없이 녹화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개학을 맞이해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하기도 쉽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도 장점입니다. PC 화면에서 텍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눈으로 보면서 수업하면 마치 우리가 교과서를 평소에 보면서 수업했듯이 좀 더 편한 수업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대본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보기가 훨씬 수월해요. 또 앉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훨씬 덜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자료를 취합하기도 제시하기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현장감이 압도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물론 줌 같은 실시간 화상 방식의 교육은 제외하고 녹화 방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면에 제시하는 PPT나 텍스트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통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익숙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각자마다 최적화의 시간이 필요하실 거고 자료를 더욱 체계적으로 배치해야만 장점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교실에서의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칠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익숙한 방식이라서 훨씬 자연스러운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익숙한 방식이기도 하고 유용한 방식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인터넷 강의에서 칠판을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만큼 검증되고 확실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교실에서의 강의의 단점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칠판을 활용하지만 가시성 있는 글씨 크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정된 면적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촬영 기사를 따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칠판에 일부만 썼다 지웠다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또한 공간이 커서 학생들의 부재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수업의 흐름을 혼자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도 단점이고요. 촬영기기와의 거리 때문에 촬영 조작도 힘들고 또 확실한 음성을 수음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튜디오식 강의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처럼 토크식의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앉아서 하는 또 다른 강의인 컴퓨터 녹화식 강의와 접목하는 등 다양한 수업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예산이 가장 많이 듭니다. 저처럼 장비병에 빠질 수 있고요. 집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갑자기 자녀들의 기습 공격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즉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각 강의의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장단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다음부터 소개할 온라인 수업 방식별 장비 세팅법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비는 왜 사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수업 방식이 있다면 그 수업 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장비를 소개하고 견적과 세팅법을 알려드릴 때는 이 점을 고려해서 알려드릴 것임을 꼭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외치도록 할게요. 우리 전국의 선생님들 파이팅! 자,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